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아무튼 한정막입니다. 한정막. 건강 유의하시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물 많이 드십시오. 저도 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쵸? 자,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이번 주 아무튼 기로에 서 있기는 해. 그죠? 근데 대세 상승에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관세 협상은 저는 될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금 주말부터 조금 또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그죠? 그 부분을 보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여전히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미국 시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보고, 셀트리온은, 아무튼 7월 달에 확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가장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보시면, 또 이 수급 지표를 보시면, 주가는 비록 지난주에 좀 지지부진했지만, 그죠? 수급 부분을 보면은, 더 오히려 자신감이 생길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이 공매도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어쨌든 관세 급박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우리 시장이 좀 흔들렸으니까 거기로 좀 잡고는 있었지만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구조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이 상반기 이 자료집, 그죠? 대상승 자료집에 대해서 이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추가 관심을 또 가져주셔가지고 그걸로 일단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미국 시장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세금이 들어오니까 그죠? 그치니까 39조인가 그쳤다고 하더라고 벌써요. 자, 무역 관세 협상 부분에서 미국 시장은 어쨌든 긍정적인 걸 일본한테도 그렇고 많이 끌어내고 있으니까 또 이번 주에 이제 결국은 유럽이나 중국도 마무리가 되면서 8월 1일까지는 대부분 그죠? 관세 협상 자체가 마무리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이 어쨌든 근데 테슬라가 이제 반등을 좀 줬고 그 앞날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소폭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엔비디아는. 그쵸?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가져가는데 지금 이제 일본 니케이가 어쨌든 관세를 합의함으로써 지난주에 급등을 가져갔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도 지금 이제 관세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급등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따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국은 그렇고, 자, 우리 시장은 지수부터 한번 보면, 지수 보면서 이 관세 부분에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자, 아무튼 2주 동안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야. 그죠? 항상 이 코스피 지수도, 셀트도 마찬가지로 6월 달도 3주 행보하다가 이제 튀어 올랐고, 이번 또 7월 달도 어쨌든 한 2주 정도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20일을 지키는 과정에서 지금 옆으로 좀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여기서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 자, 지난주에 이제 2+2가 어쨌든 실패한 거죠. 연기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주말에 아무튼 그 이후에 우리 산업통상부 장관이 또 미국의 상무장관 자택을 그죠? 방문을 2번이나 그것도 했대요. 해가지고 어느 정도 또 조율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주말에 정부 대통령실도 그죠? 분주하게 움직여서 이번 주에 이제 그 외교부 장관과 재정기획부 장관이 또 방미를 하잖아요. 방미하면서 이제 결국은 미국의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을 그죠 만나기로 한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산업통상장관이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해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계속 말 나왔던 게 조선업이었잖아요. 조선. 근데 이제 이 조선이 사실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많이 했겠죠. 근데 우리가 일본보다는 기술이 한 단계 위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이 미국의 지렛대 역할을
확실하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급무살을 타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선주들 특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하나오션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했잖아, 그죠? 야, 그게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오션이.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냥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조선이 어쨌든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저는 뭐 8월 1일 이전에 다음 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처럼 합의가 이루어내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지금 쭉 보면 뭐 트럼프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언급이 별로 없는데, 그죠? 뭐 밑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에 당연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기는 해요. 그죠? 또 트럼프는 내심 우리나라에 대한 어쨌든 관심은 좀 있기는 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국가니까 남북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뭐 또 아무튼 그냥 그렇다. 그래서 저는 8월 1일 이전에, 그죠, 타결될 걸로 저는 보고 있다.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안에 제가 뭐 그 안에 있는 분을 누가 알겠습니까? 뭐 트럼프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움직임으로 봐서는 갑자기, 그러니까 주말에 갑자기 확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2+2가 연기되면서는 시장도 좀 실망을 하는 흐름이었고, 그죠? 또 뭐 시장의 종목들도 특히 이제 반도체가 또 이쪽에 바이오가 이제 당장 또 뭐 품목 관세가 또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좀 주말에 많이 바뀌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 그냥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여기서 크게 그럼 이렇게 이제 옆으로 세웠다 밑으로 위로는 뭐야? 미국 관세에 달려 있겠죠, 그죠? 미국 관세 합의에 만약에 니케이 아까 한 번 더 봐볼까 다시. 니케이 어디 갔지? 니케이 나와라. 자, 니케이도 보시면 이렇게 행보하다가 관세가 합의되면서 폭 주가가 뛰어버리잖아요. 니케이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번 주에 관세 합의가 되면서 툭, 그죠? 그럼 뭘 사야 될까는 여러분 답이 나오죠. 종목들은.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장에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오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본론을 와서 셀트를 갖다 놓고 자,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제가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체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6조 8천억을 매수했어요. 엄청난 거죠. 그 이전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이제 1조 6천억을 팔았지만 금융투자 기계는 2조 1천억을 샀죠. 그 기계라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이 뭐예요? 현물도 사고 선물도 사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이고. 근데 개인들이 이 대통령 되고 나서 5조 8천억을 팔고 기관들이 1조 6천억을 팔았죠. 거기 연기금도 거의 1조 가까운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 금융 투자의 매수가 늘어나면서, 그죠? 늘어나면서 기관들의 수급이 오히려 이제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6조 8천억, 거의 뭐 한 달 반 만에 6조 8천억을 샀거든요. 물론 뭐 상반기에 또 6개월 만에 엄청난 매도를 했지만, 근데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진다. 제가 이제 이걸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외국계, 그죠? 뭐 JP가 됐든 또 맥컬리가 됐든 또 모닝스타가 됐든 한국 주식시장을 엄청나게 좋게 보고 있다. 그 외에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모건스탠리가 됐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오히려 한미 간의 무역, 그죠? 관세 합의 이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은 주도주의 매수 기회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주도주가 다 가느냐? 그런 게 아니라고 봐.
그래서 제가 자료집의 종목들, 그죠? 지금 뭐 자료집 구매하신 분들은 잘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거를 만끽하기도 하고, 그죠? 거기서도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한쪽이 좀 팍 오르면 이쪽은 좀 주춤해주고, 또 이쪽이 주춤하면 이쪽이 확 올라가고, 시소로 올라가는 거야. 그것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상반기에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죠? 핵심 유망 자료집을. 근데 이제 대행사 쪽에 끝났다. 마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화가 많이 좀 문의가 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이러이러해서 이러한데 추가로 조금 더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뭐 저야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잖아요. 어차피 나온 자료고 뭐 어차피 대행사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또 이게 한번 끝났는데 또 하기도 그렇기도 하고 해서 또 이게 자꾸 뭐 광고하기도 저도 그렇고 그래요. 홍보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 이거를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 것도 한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거를 그래도 구입을 또 하겠다 하는데 그걸 또 안 해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제가 홍보를 해드릴 거예요. 홍보를. 근데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또 구입을 하려고 문의하신 분들은 그죠? 전화번호 여기 있죠. 가입 문의가 자료 지금 구입 문의가 010-2420-6710 이중구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문자 보내면 거기서 뭐 알아서 이렇게 연락이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계신 분들은 아마 연락이 가거나 또 연락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연락이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이 또 막 일부 하시니까 그 아직 연락 못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가거나 아니면 연락이 아직 안 왔으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셀트의 이 7월 달에 확 달라진 게 뭔가? 그럼 이 달라진 게 과연 셀트가 앞으로 긍정적일 수 있느냐? 주가는 뭐 어제 오늘 비리비리한 건 아니었잖아. 그죠? 금요일 날 주가가 좀 밀린 부분에서 이제 18만 원을 이탈하니까. 그러니까 18만 원을 밑으로 내려오면은 셀트의 주주들이 조금 또 뭐 그냥 좀 그시기한 거야. 불안한 건 없고. 그죠? 반대로 18만 원 위로 올라가면은 뭐예요? 셀트의 공매도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셀트리온의 기습적인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기습적인 자사주 1000억 7억이 있었잖아요. 그 동시에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어쨌든 이 주가의 모습을 망가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강했어요. 그게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 주봉이죠, 바로. 그죠? 보세요. 근데 이 주봉이 사실은 이렇게 될 주봉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았죠. 좋았죠. 또 거기다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자사주 1000억 7억 시켰죠. 근데 딱 보세요. 이 구간이 어디예요? 구간이 딱 셀트리온의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상단에 시작을 해서 끝까지 잡아 눌렀잖아. 누르는데 이제 그거를 모르겠어. 또 회사에서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당연히 받겠지.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여기서 이어가야 되는데 못 이어갔잖아. 밀렸잖아요. 거기에 누가 공모도 내빠 쳤잖아요. 그날 11만도 쳤으니까 새끼들. 그죠? 그 다음 외국인 또 무역자들을 막 동원해서 주가 잡아 눌렀잖아.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회사에서는 뭘 했습니까? 자사주를 또 1000억 쏘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장대 응봉이야. 뭐 당연히 셀트 공모도 세력의 힘은 기간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그죠? 당연히 이길 수밖에,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이너스를 못 밀었죠. 근데 이제 이 봉 자체를 보는 대중들은 또 유튜브들은 또 TV의 전문가들은 그죠? 또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술적 분석 이건 뭐 제가 금요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 목요일날도 이 봉은 상당히 안 좋은 봉이다. 주봉은 그죠? 그럼 이걸 인위적인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은 추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추천 못하죠. 왜? 차트를 보는 뭐 그거 누구죠? 뭐 이게 막 쉘터 어쩌고 자는 그 애널리스트 중에 염성한
그죠? 그 친구도 이거 딱 보면은, 셀터는 못 갑니다. 그런 말 할 모습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근데 과연 다음 주 그럴까? 이번 주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 안에 내막을 이제 한번 더 보자고. 자, 수학적인 부분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많이 전주 샀죠. 근데 이제 그날, 그러니까 7월 21일 날 20만 주를 때린 이날, 기관들도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기관들은. 이제 공매도가 거의 절반은 공매도고. 그죠? 그 이후에 보세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게 상투 고점이라고 한다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외국계가 아니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계속 주식을 파는 게 맞는 거예요. 얼씨구나. 근데 팔았어요? 안 팔았죠. 결국 이 애들은 이렇게 해놓고 밑에서는 뭐예요? 이때 매수한 수급의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아스탠리예요. 모아스탠리는 뭐죠? 셀트리온의 공매도 몸통이에요. 근데 금요일날 이제 기관들이 좀 팔긴 했죠. 그런 기관들도 뭐 기관은 크게 팔지 않았어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그죠? 일부 뭐 덕덕 긁어서 한번 했고, 연기금 오히려 그냥 샀고, 그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쇼였다. 어떤 쇼? 자, 접근하지 마라. 개인들은 당연히 접근 못할 것이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유튜브들, 뭐 또 방송 전문가들, 주봉 이어 모습에 갈 수 있는 주식이 있겠니?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 대부분의 아마 이걸 누가 하겠어요. 그죠? 또 셀트는 그런 거 알잖아. 이 새끼들 쇼했구나. 못 들어오게 계속 지금도 막고 있는 부분에서 발악을 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11만 2천 주를 팔았습니다. 근데 뭐 오히려 20만 주 때렸으니까, 공매도도 11만 주나 한 방에 때렸으니까, 기관들도 18만 주. 당연히 기관들은 누구야? 셀트의 공매도 부역자들이니까. 연기금 부역자도 그러니까 사모나 투시는 뭐예요? 공매도 몸통들이잖아요. 셀트는 공매도 대한민국 기관이 몸통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뭐야? 그놈들은 외국인들이 공매도 몸통이라고 그러잖아. 외국인이 바보 새끼입니까? 셀트에다가 공매도 치고 앉았게? 10년, 12년이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놈들은? 그놈들은 수혜장을 왕성하게 계속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쪽으로 한번 가서 해보세요. 악마 쪽에 가서. 아시겠죠? 자, 이거는 7월 달에, 어쨌든 7월 달에 셀트리온은 외국계가 27만 9천 주 매수예요. 지난주에 10만 주 안 했으면 그냥 40만 주 될 뻔했네. 그죠? 자, 또 기관들도 어쨌든 7월 달에 53만 주 매수예요.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 하면 6월 달까지만 해도 어쨌든 셀트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반면에 개인을 비롯한 차명 계좌가 엄청나게 그걸 다 물량 받아냈잖아. 근데 7월 달부터는 급격하게 바뀌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개인들의 수급이 늘어나고, 매도가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7월 1일 날 개인들이 10만 주였었는데요. 계속 개인들이 팔죠. 157만 주 매도. 그 앞에는 한번 볼게요. 기관들 53만 주 매수죠. 연기금이 30만 주 샀어요. 다 샀죠. 외국계? 자, 그러면 그 이전에 공매도 재개 이후인 3월 31일 날 재개됐으니까 7월 27일까지 보면은 외국인들은 300만 주 매도, 기관들 220만 주 매도. 그죠? 근데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기타 법인 다 가져갔죠. 기타 법인 다 가져갔어요. 자사주, 홀딩. 요즘은 막 자사주도 또 까고 앉았고, 홀딩스 매수도 까고 앉았고, 스킨큐어도 까고 앉았고, 누가 까는 거야? 누가 까겠습니까, 그거를? 안 된다고? 성격 때문에 그렇다고? 바보 새끼들. 모르면 가만히 있어, 좀.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는 쓸데없는 애널리스트 새끼들. 응? 아무것도 모르는 유튜브 새끼들. 셀때에 대해서 니들이 알아? 자,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나 제가 이런 유튜브나 애널리스트로 이런 말은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그 유튜브를 청취하지 마라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거야. TV 그거 보지 마라. 자, 이거는 뭐냐 하면요. 올해 지금 상반기잖아요. 상반기. 보십시오. 상반기에 외국계가 380만 주 팔았어요. 기관들이 360만 주 팔았어요. 개인들이 230만 주 샀어요. 그런데 지금 7월 달은 어떻게 됐어요? 하반기부터는 그러니까 갑자기 하반기에 이렇게 상반기에 그렇게 쭉 팔던 놈들이 갑자기 돌아설 수가 있나요? 그럼 큰 이변이 있다는 거잖아. 앞으로 좋아진다든지. 우리가 외국인들이 뭡니까? 이재명 주식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쭉 팔던 놈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되고 나니까 어때요? 180도 달려서 주식을 매수하잖아요. 그럼 셀트는 상반기까지 그렇게 쭉 팔던 놈들이 하반기에 매수를 한다? 그럼 뭔 일이 있겠어? 그럼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외국 놈이 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외국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00포인트는 시작이다. 5,000포인트 2년 안에 간다. 앞으로 매년 10년에 11%씩 오른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셀트는 지금 청계 때문에 주가 못 간다. 그럼 팔았잖아 그동안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니까 계속 개인들 10년 있던 개인들도 팔더라고 보니까. 거기 있다가 왜 10년 있는 고객이 어딘지 왜 파는지 팔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거예요. 보셨죠?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야 수급이. 그렇게 팔던 누가? 기관이 외국이 왜 사겠어요? 봤죠? 자,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팔았잖아요. 자, 이거는 뭐예요? 올해 지금 외국인들이 350만 주, 약간 준 거예요. 기관들 300만 주. 누가 다 샀습니까? 회사에서 590만 주 샀어요. 회사에서 다 사고 있는 겁니다. 또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갔다. 자, 이거는 좀 간단하게 할게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보십시오. 지난주에 신한, IM, 한국, 삼성, NH, IB 전부 다 뭐야? 국내 창고죠. 거기에 금원머리 JP만 들어가 있는 거야. 금원머리 신한. 국내 창고죠. 누가 다 샀어요? 메리처 회사에 샀죠. 모간 스탠리, 시티, 메리린치 뭐야? 쇼크 받고 있다는 뜻이야.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뀌고 있는 거야. 확 달라진 거예요. 7월 1일 보세요. 키움, 삼성, 신한, 한국, KB, 미래, IM, 대신, DB, 토스 전부 다 국내 창고죠. 7월 달에. 근데 여기는 뭐예요? 회사 메리처 모간 스탠리 18만 주, 메리린치 13만 주, UBS 7만 주, BNP 4만 주. 그럼 여기에 공매도는 누가 쳤다는 뜻이야? 국내 기관놈들이 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요? 자, 공매도 이후에 공매도 친 놈들이야. 회사 다 가져갔죠?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잠깐 빨리 진행할게요. 그죠? 올해 상반기 모간, JP, CT, 메리린치야 누구야? 다 공매도예요. 자, 앞에 지금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니까 뭐야? 10년 가지고 있던 DB증권 창고가 매도를 상반기에만 49만 주 팔았어요. 이 효과는 그런 거예요. 못 참는 거지 뭐. 그건 나쁜 새끼들이야. 이걸 바라는 놈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공매도 집단들이에요. 거기에 부역한 놈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 보십시오. 올해 지금 모간 스탠리는 공매도죠. KB는 뭐야? 차맹 계좌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78만 주죠. JP맥은 뭐야? 검은머리 물량이죠. 검은머리잖아요. 공매도인데 검은머리예요. 그 다음에 4위가 누굽니까? DB죠. 55만 주 팔았습니다. 10년 가지고 있는 DB 창고 개인들이 55만 주 팔았죠. 상반기. 지금 현재. 그럼 이제 이 결국은 어디서 냐면요. 올 연말 가잖아요. DB증권이 매도가 제일 많아져. 1위를 합니다. 계속 늘어날 거예요. 누가 가져갔습니까? 회사. 메리츠 자사. 대신 안 팔죠. 그 부분이야, 여러분들. 자, 중요한 게 이제 누적 잔고 아직 안 줄죠. 이게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370만 주. 죽었다 깨어나도 400만 주 못 넘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들어온 시점에는 그때는 많이 다 알 수 있을 것이니까. 대차장고 1300만 주 크게 못 넘겨요. 요즘 뭐 왔다 갔다 하죠. 이 새끼들 뭐 50만 주 상환, 50만 주 체결. 그죠? 아직. 자, 여기서 이제 미묘하게 변하는 거는 이 신용장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용장구가 지금 200만 주 똑딱딱 또 턱걸이 되어 있죠. 그죠? 저번에 한번 언제요? 23일 날 8만 2천 주를 한 방에 확 걷어들였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짜면. 그러니까 이놈들이 공매도의 몸통의 물량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항상 그걸 말씀드리잖아. 290만 주 밑으로 내려오면은 되는데 안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것은 박스권 돌파한다는 뜻이거든. 그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뭐 정권사 신용 지들이 아무리 빽이 있어도 그죠? 4.5%는 내야 돼요. 그죠? 4.5%는. 자,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어쨌든 미국 관세가 통과되면, 합의가 되면, 쉘터도 당연히 바이오도 그죠? 뭐 200%까지 막 급박하고 그랬잖아요. 그 새끼 트럼프하고 그죠? 죄송합니다. 자꾸 이 말이 이상하게 자꾸 나오네. 요즘 자꾸 거칠어져. 이런 짜리 때문에 제 말이 자꾸 거칠어지지. 왜? 이런 짜리들이 너들 스토킹법 알지? 너들 기다려. 스토킹법이 뭔지 알게 줄 테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청거야. 어디 뭐 인터넷에야 지우면 되지만은 이거는 은행에는 지울 수가 없잖아. 계좌 통장 번호를 어떻게 지울 수 있어, 바보들아. 기다려. 자, 그렇게 하고. 자, 마지막으로, 아무튼, 자료집 아직 구입 못 하신 분들은 꼭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연말까지 주도주에서 놓으십시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성장가치주 세트리온 화이팅입니다.